오늘 이제 같이 만들어 볼 제품은 포르쉐 바가텔 라벨루즈 밀가루를 이용해서 프랑스 정통 크루아상과 빵오 쇼콜라를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우리가 프랑스 밀가루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프랑스 오리지널 크루아상과 빵오 쇼콜라의 본질적인 맛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고, 또 프랑스 밀가루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하면 또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포대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프랑스 밀가루 중에서 T45라고 하는 회분 함량이 0.5% 미만인 그나마 프랑스 밀가루 중에서 가장 밝은 백밀가루라 할 수 있는 이 밀가루고요. 또 요즘에 보시는 것처럼 라벨루즈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최상급 품질의 밀가루나 또는 뭐 농수산물 이런 거에 인증을 해줄 수 있는 라벨루즈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휘오 뿌르 파티스리 비에노아즈리 이렇게 써 있는데, 요 그휘오라고 써 있는 게 이제 프랑스에서 보면은 이제 강력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재료는 포르쉐에서 제안하는 그 레시피 그대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밀가루가 지금 이제 2kg 기준으로 해서 오늘 각각 1kg 레시피를, 하나는 크루아상, 하나는 빵오 쇼콜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만드는 방식은 이제 업장에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도우시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1kg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량은 24개에서 6개 정도 나오는 분량으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재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밀가루 T45 바가텔 라벨루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요거는 골드 드라이 이스트인데, 골드 드라이 이스트 같은 경우는 생이스트의 절반량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생이스트 사용하실 때는 밀가루 1kg당 40g, 저는 오늘 20g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무염버터, 반죽에 들어가는 버터고요. 요거는 뭐 어떤 제품을 쓰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무염버터를 이렇게 혼합되기 쉽도록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반죽에 추가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분 재료로 보시면은 이쪽에 물과 우유, 계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반죽을 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전 재료가 좀 시원한 상태에서 반죽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보관된 전 재료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량의 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스파이럴 믹서기가 아니라 버티컬 믹서기로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먼저 수분 재료부터 믹서기에 다 넣어 주시고요. 우유와 깨끗하게 우유를 남김없이 하기 위해서 물을 좀 부어서, 이 우유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베이직한 레시피에서 그냥 물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업장에서 사용하실 때에 이렇게 우유를 같이 첨가해 주시면은 풍미도 더 좋고 빵의 저장성도 더 나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 재료를 다 믹서기에다가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믹서기에 훅을 장착해 주고요. 시간은 저속으로 약 8분 정도 돌려보도록 할 거예요. 페슈리 반죽을 칠 때 그 믹싱을 하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믹싱을 굉장히 짧게 그냥 재료만 섞이면은 빼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저속 믹싱과 고속 믹싱을 골고루 써가면서 반죽에 힘을 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이제 바가텔 라벨루즈 밀가루를 사용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믹싱의 거의 끝부분까지 거의 저속 믹싱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저속 믹싱을 많이 사용하냐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바가텔 라벨루즈 밀가루가 이 100% 밀 성분이기 때문에 보통 밀가루에 힘을 더해주는 밀 글루텐이나 이런 첨가물이 없어요. 비타민 C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반죽을 너무 과하게 빠르게 믹싱할 때에 반죽이 텐션이 높아지면서도 결국에는 반죽이 지칠 수도 있는 안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바가텔 밀가루를 쓰실 때에는 저속 믹싱 위주로 믹싱을 해주시는 게 결국엔 더 안정적인 반죽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밀가루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야 돼요. 또 반죽이 굉장히 좀 된 반죽이기 때문에 고속 믹싱으로 빠르게 믹싱을 하다 보면은 마찰열이 생겨서 결국엔 반죽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속으로 천천히 글루텐을 안정적으로 잡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저속으로 8분간 믹싱을 했는데요. 일단 반죽을 뜯어서 봤을 때 반죽이 이런 식으로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믹싱 포인트는 글루텐을 잘 잡아주는 것까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반죽을 당겨 봤을 때 막 찢어지기 때문에 아직 글루텐이 생기지 않은 상태인 거고, 여기에서 중속, 버티컬 믹서기로 따지면 중속 믹싱으로 전환을 해서 반죽의 글루텐을 잘 잡아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믹싱 시간을 먼저 한 2분 정도 돌려볼 거고요. 글루텐이 만들어지는 포인트를 체크해 가면서 믹싱을 할 거예요. 추가로 2분 더 믹싱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죽을 뜯어서 글루텐 체크를 해 볼 거예요. 아까보다도 더 선명하게 믹싱이 됐는데 살짝 믹싱이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이렇게 당겨 보면은 약간 뜯어지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조금만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반죽을 뜯어서 글루텐 체크를 다시 해볼 거예요. 반죽이 훨씬 유연해졌고요. 글루텐이 잘 발전됐어요. 보시면은 반죽에 이렇게 검은 점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런 점들이 밀가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회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강력분을 만들었을 때는 강력분에는 회분이 0.4% 미만으로 굉장히 적은 양의 회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100밀가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프랑스 밀가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0.5% 미만 정도의 회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죽을 쳤을 때 이렇게 반죽 표면에 글루텐에서 회분의 이런 표시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회분을 포함한 밀가루가 주는 또 빵의 풍미가 매우 좋기 때문에 우리가 크루아상을 만들 때 좋은 버터를 쓰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제는 뭐 웬만한 빵집들에서 좋은 버터를 안 쓰는 집이 없기 때문에 크루아상을 만들 때 버터도 맛이 중요하지만 밀가루 자체가 맛있어야지 결국에는 빵의 풍미를 결정짓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T45 밀가루 100%를 이용해서 반죽을 잘 쳤어요. 이렇게 해서 믹싱을 종료할 거고요. 네, 반죽을 테이블로. 덧밀가루는 많이 쓰실 필요가 없고요. 반죽을 두 덩어리로 나눠서 먼저 둥글리기를 해줄 거예요. 매끈한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끔 하시고, 지저분한 부분으로 반죽을 안으로 잘 접어주시면 돼요. 반죽이 많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반죽을 잘 접어주시면 안으로 힘있게 잘 성형해서 약간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는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스가 없으니까요. 잘 펼쳐만 주시고 반죽을 접어주시고 가운데로 접어주면서 반죽을 탄력 있게 굉장히 탱탱하게 이렇게 해서 반죽통에다가 반죽을 넣어주시고, 보시다시피 반죽이 굉장히 된 반죽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반죽이 좀 마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닐로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잘 덮어주시고 뚜껑을 덮어서 20분간 휴지를 시켜줄 거예요. 페이슈 전용 버터를 사용할 거고요. 유지방 함량은 보통 80에서 84%짜리 버터를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일반 무염 버터와는 다르게 페이슈리나 파이 종류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버터예요. 보시면은 여기에 시트 버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터는 일반적인 마트에서 판매하는 일반 무염 버터보다 수분 함량이 더 적은 드라이 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버터가 녹는 융점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성에서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터를 사용할 거고요. 밀가루 1kg당 밀어펴기 버터는 500g을 사용할 거예요. 이제 이 시트 버터를 약 가로 세로 25cm 정도로 버터를 펴줄 거예요. 밀대 안 달라붙도록 밀가루 살짝 뿌려주시고요.
반죽에 버터가 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버터의 두께가 일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센치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두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버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비닐로 잘 가장자리를 막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500g의 버터를 사용하기 전까지 다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0분 휴지 시간이 지났고요. 저희는 이제 휴지가 된 반죽을 이제 얇게 밀어줄 거예요. 휴지를 마친 반죽을 테이블에 덤밀가루를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 반죽이 달라붙지 않을 정도로만, 반죽이 약간 이렇게 글루텐이 릴렉스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반죽을 얇게 밀어주신 다음에 시트 위에 올려주시고, 끝에를 가급적이면은 좀 네모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이따 버터 감쌀 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우리가 아까 버터를 가로 세로 25cm로 만들었는데, 여기도 폭이 한 25cm 정도의 높이는 한 50cm로 이렇게 만들어서 비닐로 반죽을 밀착시키시는 거예요. 밀착시켜서 냉동고에서 휴지를 시킬 건데 냉기가 직접적으로 반죽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막아주시고요. 반죽을 잘 밀착시켜 준 다음에 냉동고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차갑게 냉기를 먹어줄 거예요. 냉동고에서 휴지를 식힌 반죽을 꺼내서 이제 버터하고 감싸서 밀어펴기를 해볼 거예요. 반죽은 지금 잘 차가워진 상태고요. 반죽이 얼거나 그러진 않았고 반죽이 매우 잘 차가워진 상태다. 먼저 아까 준비해 놓은 버터를 이렇게 먼저 반죽에 대보고요.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밀대로 반죽의 중앙에 버터를 이렇게 안착시켜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칼로 반죽과 버터 사이 경계면을 절단해서 끝에다가 이렇게 포개 줄 거예요. 이렇게 포개 주시면은 반죽의 사방에 다 버터가 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버터가 너무 많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두 개의 반죽이 준비가 됐으면 도우 시터로 옮겨서 반죽을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절 접기를 하기 위해서 반죽을 대략 8mm, 7에서 8mm 정도까지 밀어주도록 할 거예요.
반죽을 늘려준 다음에 사절 접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반죽을 반을 접어서 다시 길이로 살짝 늘려준 상태에서 다시 반죽을 트레이에 옮겨서 아까와 같이 반죽에 비닐을 밀착해주고 냉동고에서 약 20분 정도 또 휴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사절 접기를 마치고 냉동고에서 약 20분간 휴지를 식힌 반죽을 이번엔 3절 접기로 하도록 할 거예요. 3절 접기. 먼저 반죽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막혀 있는 두 군데, 또 여기 한 군데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을 칼로 한번 정중앙 부분을 절단해서 반죽의 텐션을 조금 끊어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반죽의 수축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넓이를 먼저 조금 넓혀주도록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길이를 아까와 같이 약 한 8mm 정도까지 밀어줍니다. 반죽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미리수는 한 단계씩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8mm까지 반죽을 밀어줬고요. 이번에는 3절 접기로 3절 접기는 이렇게 반죽을 3등분해서 접어주시는 게 3절 접기입니다. 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등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접어주신 다음에 아까와 같이 살짝 늘려주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시트에 옮겨서 다시 반죽을 잘 밀착시켜 주시고요. 냉기가 직접적으로 반죽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감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냉동고에서 다시 약 20분 정도 냉동고에서 휴지를 시킨 반죽을 이제는 재단과 성형을 할 거예요. 한 반죽은 크루아상을 만들 거고 한 반죽은 빵 오 쇼콜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반죽만 꺼내서 만들고, 한 반죽은 밖에 꺼내져 있으면은 반죽 해동되니까 냉동고에다가 잠깐 저장해 놓도록 할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로 막혀있는 요 부분과 이쪽 부분, 한쪽 부분을 칼로 커팅을 해서 텐션을 풀어주는 거고요. 또 중간 부분을 열어줄 거예요. 파이롤러로 가져가서, 센치는 이제 도우 시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가지고 계신 도우 시터의 센치에 맞게끔 폭이나 넓이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되고, 미리수도 사실은 기계마다 다 달라요. 뭐 아시아제를 쓰시거나 또는 유럽제를 쓰시거나, 같은 유럽제라고 하더라도 브랜드마다 이 두께의 범위가 조금씩 오차가 있기 때문에 꼭 제가 사용하는 이 미리수로 하셔야 될 건 아니고 봐가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먼저 아까처럼 높이를 좀 맞춰줄 거고요. 이제 폭을 원하는 미리수대로, 반죽을 테이블로 옮길 거고요. 반죽에서 위에 지저분한 부분을 조금 잘라서 결이 오픈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고요. 끝에도 마찬가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위 높이를 지금 53cm가 나오는데요. 절반을 53cm가 나오니까 26.5 26.5 절반을 나눠줄 거고요. 반죽을 뒤집어서 높이를 맞춰준 다음에 끝에 부분, 좀 지저분한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저는 9cm씩 9, 8, 7, 6, 5, 4. 그 다음에 밑에는 9의 절반 4.5cm가 기준이 되어서 4.5가 0이 되게끔 똑같이 9, 8, 7, 6, 5, 4. 그러면은 0과 0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먼저 자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다음에 반죽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이제 크루아상을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살짝 옆에 부분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고요. 바닥에 내려놓고 반죽은 평평하게 오게끔 해서 반죽 스트레칭해서 정방향으로 잘 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끝에 부분에 손가락으로 바닥을 눌러서 반죽이 잘 착지할 수 있게. 그러면 끝에 꼬랑지가 살짝 보일 거예요. 살짝, 너무 많이 튀어나와도 안 되고 약간 비칠 정도로 스트레칭, 아래 방향으로 잘 밀어서 끝에가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예요. 크루아상이 지금 포르쉐 밀가루 1kg 기준으로 했을 때 버터는 500g을 밀어펴기 했고요. 지금 4mm로 재단했을 때
제 크루아상은 지금 26개가 나왔어요. 26개가 나왔고, 개당 크루아상의 생지의 중량을 재보면 78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프랑스에서 이렇게 직접 만드는 아티잔 크루아상 같은 경우에 생지의 무게가 보통 75에서 80g 정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든 크루아상은 프랑스에서 기준으로 하는 정통 크루아상의 중량과 맞아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는 26.5 높이의 밑변 9cm 정도로 재단을 해서 4mm로 미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든 크루아상이 이렇게 78g이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장비를 사용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미러펴기를 해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4mm로, 저처럼 4mm로 재단을 해서 크루아상을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중량이 75에서 80 미만이다, 미달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마지막 재단하실 때의 미리수를 4mm가 아니라 4.5mm로 끝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4mm로 재단을 했는데 얘가 너무 크다, 한 85g이 나왔다, 그때는 3.5mm에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마다 다 미리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딱 저한테 맞는 미리수를 여러분들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선명하게. 팬닝 하실 때에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올 수 있게끔 팬닝을 해 주셔야 돼요. 서로 엇갈려 있으면은 부풀다가 서로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놔주시면 되시고요. 좀 넉넉하게 팬닝 할게요. 네 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발효실 온도는 지금 온도 28도, 그 다음에 습도는 70%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발효 시간은 한 2시간 반에서 약 3시간까지 발효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빵오 쇼콜라 도우시터로 옮겨서 천천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잘 정리해 주신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에 지저분한 부분을 오픈시켜 주시고요. 밑에도 폭은 높이는 17cm, 위에 있는 반죽을 아래 덮어주시고요. 밑에 있는 반죽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저분한 부분을 깔끔하게 날려주고요. 초콜릿 스틱을 이용해서 폭은 8cm로 갈 거예요. 폭 8cm로 가실 때 초콜릿 스틱이 8cm이기 때문에 자로 잴 필요 없이 그냥 끝에서부터 8cm씩을 재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24개 빵오 쇼콜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먼저 빵오 쇼콜라를 성형할 거예요. 초콜릿 스틱을 앞에 놓고 초콜릿 스틱과 반죽 끝이 같이 돌아서 스틱 초콜릿 하나를 앞에다가 얹어 주시고, 얘를 감싸서 그대로 지그시 누른 상태로 앞쪽으로 밀고 나가서 기대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올려놓고 덮어서, 크루아상은 78g 정도가 나왔고요. 빵오 쇼콜라의 경우는 올렸을 때 92g, 약 90g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크루아상보다는 반죽의 면적도 더 넓고, 그 다음에 스틱 초콜릿이 2개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반죽이 조금 더 무겁죠. 90g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빵오 쇼콜라는 밀가루 1kg 기준으로 버터 500g을 밀어 폈을 때
빵오 쇼콜라가 24개가 나왔어요.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팬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팬닝의 간격은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 않게 해서 서로 달라붙거나 하지 않게끔 잘 유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발효실 28도에 습도 70%로 발효는 약 2시간 반에서 약 3시간 사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슈리가 다 발효가 되고 나면 이렇게 볼륨은 처음에 성형했을 때보다 한 2배 반 정도 커지게 되고요. 반죽을 이렇게 들어서 살살 흔들어 보면은 찰랑찰랑 하면서 가스가 잘 찼기 때문에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죽은 가스가 잘 찼지만 힘이 남아있는 정도로 이제 오븐에서 얘네가 부풀 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힘이 살짝 남아있는 정도고, 옆에 보시면 이런 결도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계란물을 바를 건데요. 계란물을 발라주도록 할 거예요. 가급적이면 요 결은 바르지 마시고 위에 면만 발라야 오븐에서 부풀 때 결이 잘 갈라지면서 뚜렷하게 결을 볼 수가 있어요. 발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크오븐에다가 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쏘지 않고요. 곧장 데크오븐으로 들어가서 먼저 15분 정도 구워보도록 하고요. 색깔 보면서 판단하도록 할게요. 빵오 쇼콜라도 발효를 다 마쳤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옆에 결은 바르지 않고 위에 면만 잘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밀가루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프랑스 밀가루의 특성을 잘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의 그냥 강력분과 비교했을 때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포르쉐 바가텔 밀가루 자체가 100% 밀이잖아요. 무첨가예요. 그러니까 밀 글루텐도 없고 비타민 C도 없는데도 저 정도의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라벨루즈 밀가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품질이 보증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페이슈리가 색이 다 나면, 옆에 결까지 색이 다 나게 되면은 살짝 그 오븐의 댐퍼를 열어서 안에 있었던 습기를 제거해주고 살짝 한 1분 정도만 건조시켰다가 빼주시면은 페이슈리를 끝까지 좀 바삭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지금 댐퍼를 열어서 한 1분 정도만 말리고 있습니다. 네. 옆 색깔까지 다 완벽하게 나게 되면은 빼실 때 가볍게 한번 충격을 줘서